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제 5장 신체와 뇌의 유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찰스 다윈이 관찰했던 것, 그리고 신경계의 창문, 신경에 담긴 사랑의 암호,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강에서는 12강과 13강에서는 말과 말에 올라탄 사람, 해리와 재현, 화재 경보기 성능이 과해지면, 망가진 시간 기록기, 작동을 멈춘 시상, 또 2인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오늘 내용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잠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14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과 말에 올라탄 사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온하게 이렇게 길을 갈 때는 내가 말을 타고 있어도 말을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치 이렇게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리거나 어떤 위협이 있으면 말이 막 날뛸 때 이때는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는 뭐 내 감정을 잘 추스릴 수 있어, 나는 내가 뭐 이 감정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별로 당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일상적일 때는 가능하지만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과연 그럴까? 우리 감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뇌의 구조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잘 대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편도체라고 하는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뇌의 한 부분과, 그 다음에 전두엽에서 우리가 이제 이 관찰,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전두엽의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이 시상 부위, 우리 모든 감각을 들어오는 이 시상 부위에서 이런 정보가 들어오고 감각적인 것들, 모든 정보가 들어온 것이 우리가 이렇게 전두엽으로 가서 제대로 이성적인 상황에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 길이 막혀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느냐 하면 바로 이런 편도체에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감정적인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나 신경이 움직이는 이런 로로드로 가게 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분노가 폭발하고 이성이 마비가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거, 트라우마 환자들은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들이 나한테 어떤 하나의 스토리로서 잘 이렇게 정리가 되고 객관화시켜서 봐야 되는데, 이것이 조각나 있기 때문에 어떤 감정과 소리와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들, 그리고 신체적인 느낌까지도 다 이렇게 조각나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하나라도,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소리만 나도 나는 마치 그때의 그런 트라우마 상태로 돌아가 있는 것처럼, 어떤 생각만 떠올라도 그때 생각이 그때의 현장으로,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있는 것 같은 이제 이런 형태가 트라우마의 특징이다. 이제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감각이 들어온 것이 결국은 우리 전두엽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고 객관화시켜져야 되는데, 이 과정이 블로킹된 것이 트라우마다. 다시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스탠 로렌스 같은 경우는 기능성 MRI를 찍어보면 이런 아미그달라가 있는 곳이 오히려 더 까맣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화재 경보기 성능이 과해졌다. 정상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과한 반응을 보였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화재 경보기 성능이 과해지면 이런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렇게 성능이 과해지면 소위 말하는 이제 시도 때도 없이 화재 경보기가 울리거든. 우리가 건물에서 우리가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막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이거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불이 어디서 났는지 막 허둥지둥 막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오늘은 기온이 높아서 그렇다, 오늘은 누가 이렇게 그 화재 경보기 밑에서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그랬다. 그래서 별일이 없이 넘어갔는데 또 얼마 안 돼갖고 또 울리고 하면 소위 말해 우리가 정상적인 기능으로서 이 건물을 쓸 수가 없듯이
우리 몸이 만약에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화재 경보가 울리게 되면 우리 몸이 견딜 수가 없고, 이것이 만약 만성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게 되게 민감해지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하고 올바른 관계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막 이렇게 소위 말해 좀 날카롭게 대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이제 화재 경보기의 기능이 과해지면 이제 이런 주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우리가 시상 부위에서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감각들이 소위 말해 이제 요리하듯이 잘 이렇게 돼서 또 다른 하나의 정리된 스토리로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트라우마 환자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완전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난 상태로 우리한테 남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또 무력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남아있으면서 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정말 이 객관화시키고 내가 잘 이렇게 평온한 날, 날씨 좋은 날 말을 타고 편안하게 가는 이런 삶이 아니고 막 말이 계속 날뛰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일상을 살아간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또 다른 이 우리가 그 시상의 기능 중에 하나가 정보가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수문이 확짝 열렸다. 이런 막 물이 엄청나게 막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고, 그럼 내가 걷잡을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PTSD, 트라우마 후 증후군의 상태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굉장히 좁은 시야를 볼 수밖에 없고, 전체를 보면서 이 전체 상황이 어떠니까 내가 이렇게 잘 조절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이 좁은 상태에서 막 물밀듯이 오는 이 정보에만 막 매달리게 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 견딜 수 없는 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마약을 하거나 알코올을 쓰거나 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즐거움 이런 것들은 전혀 못 느끼지 못하고 막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내 몸이 막 반응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것이 이제 이런 그 스탠 로렌스처럼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화재 경보기가 과해지는 상황이 일반적인 트라우마라면, 또 다른 형태의 그런 트라우마는 완전히 반응 자체가 아예 없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인증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세계도 있었다. 이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이인증 같은 경우는 이런 우테 로렌스 같은 경우가 이제 어릴 때 엄마로부터 너무 이렇게 학대를 받다 보니까 본인이 그 어릴 때 엄마가 매일 막 애를 학대하니까 견딜 수가 없고, 이걸 살아가려니까 아예 모든 정보를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막 어떻게 떠들든지 간에 막 나는 막 모든 걸 샷다운 시켜 버리는. 그래서 이런 이인증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모든 것들이 감각이 분리되는 것이 굉장히 미시브 디소시에이션이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런 분리가 되면은 이런 이인증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것이 이제 기능성 MRI에서도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트라우마 환자한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이런 현재를 살아가면서 현재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뭐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탈감작 같은 디센시티에이션을 하든 혹은 뭐 다른 형태를 하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의 삶이, 예를 들어 우리가 산책을 하거나 요리하거나 혹은 막 이렇게 놀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내가 과거의 그런 트라우마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이 인생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쉽게 말하면 말 타고 아주 좋은 데를 이렇게 말을 타면서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막 말이 날뛰는데 막 내 몸이 거기 실려서 막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갈 건지, 이제 이런 걸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면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이제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봤다면 뇌와 우리 몸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체와 뇌의 유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찰스 다윈이 관찰했던 내용들, 그리고 신경계의 창문, 그리고 신경에 담긴 사랑의 암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찰스 다윈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1859년에 출간한 이 종의 기원이 소위 말하면 정말 진화론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다면, 찰스 다윈이 뭐 또 다른 책들, 남자의 어떤 기원이라든지 이런 책도 썼지만, 이 오늘 주제와 관련 있는 것은 1872년에 출간했던 사랑과 어떤 동물에서의 어떤 감정의 표현, 이것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이 개인지 늑대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막 화가 나고 이렇게 으르렁거릴 때 이 견치라 그러죠. 이런 이빨이 튀어나오고 얼굴을 막 땡기면서 이렇게 눈꼬리가 올라가는,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이 송곳니가 막 튀어나오고 사람도 아주 이렇게 양쪽 입이 올라가고 눈꼬리도 올라가면서 아주 이렇게 분노를 느끼거나 으르렁거리는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의 어떤 감정 표현은 비슷하지 않냐. 그래서 원래는 이런 우리가 신체적인 구조, 예를 들어서 뭐 폐라든지 신장, 또 뇌, 소화기관, 뭐 여러 가지 성적 기관들도 동물과 사람들이 비슷하지만, 감정적인 부분에서 어떤 감각적인 부분들, 본능적인 거, 느끼는 거, 어떤 열정, 감정, 또 이런 것들이 또 더 복잡하게 막 질투심 같은 거, 의심하거나 막 모방하거나 어떤 관대한 이런 것들조차도 동물과 사람이 거의 비슷하다. 이걸 이제 찰스 다윈이 관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감정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동물과 비슷하다. 뭐 어떤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나거나 두렵거나 이럴 때 막 머리에서 느끼는 것들, 혹은 이빨을 드러내는 거, 화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은 진화의 어떤 과정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찰스 다윈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감정이 그럼 왜 필요하냐? 이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 감정은 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얼굴과 우리 몸의 어떤 근육의 형태로 내가 싸움을 할지, 도망을 갈지, 얼굴에 화가 났는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얼굴에, 그다음 온몸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 감정을 지금 막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알아차려라. 그래서 내가 화가 났다, 위협적이다 하는 건 너 도망가라 가면서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으랑 하고 하는 거는 뭐 그것이 상대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내 상태를 표현해주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을 하게 하는 거. 또 내가 막 슬픈 표정을 짓는 거는 내 주위에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걸 내가 표현하는 거고, 내 얼굴에 그런 두려움은 내 얼굴에 좀 두려움이 있다, 이런 표현들 내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지금 위험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같이 긴장해라. 혹은 이런 내가 지금 막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감정이라는 것의, 감정의 표현은 내 의사를 표시하는 거다. 내 상태를. 그래서 이런 감정의 기본적인 목표는 결국은 내가 행동을 일단 시작하는, 그 행동의 시작의 목표가 뭐냐면 나의 이제 세이프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다음 이런 신체적으로 내가 평형 감각을 아주 균형을 잡힌 평온함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 PTSD 같은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는 하루 종일 만약에 이런 감정에 노출되어 있다면 내가 일상의 삶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살다가 아주 가끔씩 나한테 위협적인 상황이 있으면 내가 막
거기 대처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트로마가 있는 사람은 일상이 그냥 트로마 상태에 놓여 있고 어쩌다가 그냥 편안한 게 있다면 이 삶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트로마가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의 차이는 내가 일상의 감정들이 평온하냐 아니면 나는 늘 불안하냐, 이걸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진단할 수 있어야, 내가 뭔가 편하지 않다 하는 거는 내가 의식 세계든 무의식 세계든 이런 트로마 상태에 놓여 있구나 하는 거고, 내가 뭐 일상생활이 그냥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대로 가고 하면은 내가 아이도 잘 키울 수 있고 돌 잘 돌볼 수 있고 옆에 사람한테도 내 사랑의 감정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내 주위 사람도 좀 편하게 만들 수 있다면 나는 내 감정이 트로마로부터 지금 벗어나 있다, 내 일상은 적어도 트로마에 이렇게 매여 있지 않다 하는 걸 내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이 막 내 주위에 막 지금은 사실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늘 두렵고 불안하고 내 생존에 위협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막 우리가 어떤 상상하고 계획을 짜고 같이 놀고 또 배우고 또 옆에 사람이 뭐 문제가 있는지 또 돌봐주려면 내가 일단은 편안해야 되는데, 이 내가 보이지 않는 막 주위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내가 막 나를 지키는데 마음을 쓰고 있다면 이게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찰스 다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은 이런 감정들이 단순히 마음에만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장에도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뭐 찰스 다윈의 관찰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마음이 불편하면 일단 첫 번째 소화가 안 되고, 더 상태가 심하면 막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도 느낄 때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스트레스가 결국은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걸 이제 사실은 알 수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찰스 다윈은 소위 말하는 이제 뉴모 게스트릭 너브, 그 뉴모라는 건 우리가 폐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 게스트릭이라는 말은 우리 몸의 이제 위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신경이 폐와 위로 가는 어떤 신경이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머릿속에 어떤 불편한 스트레스들이 결국은 장에도 연결이 된다 하는 걸 이제 기술했다는 점에서 찰스 다윈의 기술은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뭐 1800년대 이런 책이 나왔다는 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더 찰스 다윈의 관찰 중에 재밌는 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가슴이 막 쪼이는 거죠.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이 막 상했다. 이거는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막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것들은 그냥 있으면 잠도 오지도 않고 생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어떤 장의 어떤 감정들, 이게 폐든 심장이든 뭐 위든 뭐 소장, 대장이든 간이든 이런 막 속에서 느껴지는 막 이런 머리가 아니고 머리의 스트레스가 이제 장으로 내려왔을 때 이 느낌은 우리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약을 하거나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혹은 심한 사람들은 막 내 피부를 막 계속 칼로 막 꺾는 거죠, 이게. 뭐 손톱으로 막 물어뜯거나 막. 그게 우리가 손톱을 물어뜯는 상황들, 혹은 막 어떤 사람들 칼로 막 자기 피부를 막 고통을 자해를 하는 경우는 내 마음이 지금 견딜 수가 없다. 이걸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의 상황이 이런 심한 상황이구나.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마약이라든지 술을 먹고 술 중독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 마음을 잘 추스려 주면 결국은 뭐 술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고, 내 몸을 내가 자해하는 일도 없게 되고, 손톱을 물어뜯는 일도 없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신경계의 창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아주 미미한 어떤 변화들, 근육의 어떤 얼굴에 있는 그 근육의 그
텐션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좀 변하거나 눈동자가 움직이거나 어떤 동자가 이렇게 커지거나 말의 어떤 그 다음에 스피드, 말이 빨라지거나 이런 것들이 옆에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목소리 톤만 들어도 내가 벌써 이렇게 막 긴장하고 막 이렇게 침도 삼키고 호흡도 빨라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내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에 대한 걸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자율신경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교감신경, 심파세틱이라고 하는 교감신경, 그 다음에 파라심파세틱이라고 하는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심파세틱은 우리 몸에 이제 엑셀러레이터 같은 우리가 막 달리기를 할 때 막 심장이 팍팍팍 뛰고 막 혹은 어떤 우리가 무서운 상태, 위협적인 상태에 놓이면 우리가 머리끝이 서고 눈동자는 커지고 내가 막 근육은 긴장하고 그걸 이제 뭔가 대항하려고 하는 내 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있다면 파라심파세틱은 내 몸이 아주 이렇게 이완돼 있을 때 아주 편안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파세틱 교감신경은 우리 몸에 이제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 소위 말하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부신에서 나오는 이런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 몸이 막 심장도 빨리 뛰고 혈압도 올라가고 눈동자도 커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에 이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조절이 되고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소화도 되고 상처도 잘 낫고 우리 근육도 이완되고 잠도 잘 자고 호흡도 편안한 이런 상태가 이제 부교감신경이다. 그래서 우리 몸이 긴장돼 있나 안 돼 있나를 알려면 내가 심파세틱이 지금 지배를 받고 있나, 교감신경 쪽이냐 부교감신경 쪽이냐 이걸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교감신경은 척추신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눈동자도 움직이고 심장 이렇게 온 간이라든지 장이라든지 뭐 방광 뭐 자궁 이쪽이 움직인다면 부교감신경은 이 머리 쪽에서 나오는 신경도 있고 또 골반에서 나오는 신경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이제 부교감신경을 담당하게 된다. 뭐 이런 이제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다윈이 관찰했던 소위 말하는 뉴모게스트릭 너브라는 것은 우리 몸에 이제 베이구스 너브라고 하는 우리 몸에 이제 이 머리 쪽에 나오는 신경이 10개인데 10개 중에 10번째 신경을 우리가 이제 베이구스 너브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이제 미주신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주라는 거는 뭐 여기서는 되게 간단하게 그려냈지만 사실 머리에서 장까지 내려가는 나중에 이제 그런 그림들이 나올 건데 그까지 굉장히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가는 신경이 이 미주신경이고 이 미주신경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점차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막 숨을 막 가쁘게 쉰다, 뭐 달리기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이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심장도 빨리 뛰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반면에 우리가 호흡을 천천히 내뱉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요가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몸도 이제 호흡도 천천히 낮아지고 심장도 천천히 박동수가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율신경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심박 변이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라고 하는 검사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그냥 뭐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자율신경의 건강이 어떤지는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라고 하는 심박 변이도 검사를 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하는 거. 근데 이제 신경에 담긴 사랑의 암호라는 이런 제목은 소위 말하는 이제 신경이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그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두 가지로 있으면 신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머릿속의 감각이 장에 내려가서 때로는 심장이 빨리 뛰기도 하고 때로는 호흡이 바빠지기도 하고 근데 부교감신경으로 이제 숨을 천천히 내쉬게 되면 우리 몸이 캄다운 돼서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고 전통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1994년도 스테펜 폴지라는 교수가 소위 말하는 이제 폴리베이걸 시어리, 뭐 굳이 번역하자면 다미주 신경 이론이라는 것을 하면서 단순히 이 신경이 그냥 그런 감정들을 전달하는 것에 있지 않다. 또 다른 기능이 있다. 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부교감 신경을 조금 더 이해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미주신경을 좀 더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머리 쪽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뭐 3번 신경, 5번 신경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10번 신경은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몸에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장도 있고, 그리고 이 골반 쪽에 내려가서는 골반 신경하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 여성의 자궁이라든지 또 남성의 어떤 성기능, 또 방광의 기능, 신장의 기능, 이런 것들하고도 막 이 길이 굉장히 복잡하게 가거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미주, 우리가 이제 미로 찾듯이 간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미주신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스테판 포지 교수가 했는 이 다미주신경 이론은 이런 단순히 머릿속에 나오는 이런 그 미주신경을 우리 몸이 이제 부교감신경이거든요. 이런 부교감신경과 그다음 교감신경에 의해서, 교감신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협이 나타나면 이걸 싸울지 내가 도망을 갈지를 막 결정하고 움직이고 이렇다면은,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좀 편안한, 우리가 회복되는, 우리 이제 건강 상태를 잘 이렇게 유지하려면 부교감신경이 이제 요가할 때처럼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야 상처 회복도 되고 또 우리가 키도 크고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런 단순히 이런 기능 말고도 이런 다미주 신경 이론은 뭐냐면 또 다른 형태의 신경 시스템이 있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소셜 인게이지먼트 시스템이다. 이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 이런 신경이 소위 말하는 이 베이구스 너브, 이 10번 신경이 이 역할도 담당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이 조절을 하고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좋은 관계를 가지고 내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걸 가진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스테판 폴지 교수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걸 또 다른 그림으로 표시하면, 우리가 이제 이 교감신경에서는 막 우리가 이제 싸울지 도망을 갈지 이런 거 막 결정하고 막 움직이는, 액티브하게 움직인다면, 우리가 이제 차분하고 평온한 상태의 미주신경의 작용이 있고, 아예 막 격리되고 나는 막 체념하고 완전히 주의하고 완전히 샷다운 했는, 내가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부정적인 의미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는 부교감신경이 있다. 그게 교감신경은 하나인데 부교감신경을 두 개나 나누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과거에는 이런 의미와 이 두 가지 의미를 섞어서 썼다면, 스테판 폴지 교수는 이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이렇게 따로 나누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개념으로서 이 다미주신경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 세이프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벤트럴 쪽에 있는 이 베이걸 시스템, 이 미주신경 중에서 벤트럴 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목 쪽에 있는 이쪽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다미주신경의 핵심되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우리 사람들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주 미묘한 어떤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옆에 사람이 말을 하면서 약간 눈꼬리가 올라갔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자기 일상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술이 싹 올라가면서 뭔가 이렇게 편하지 않는 하면 내가 바로 영향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그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 미러 뉴런, 거울 신경처럼, 그러니까
내가 컵을 잡았을 때 내 머리에 이렇게 한쪽 부위에 컵을 잡는 쪽의 신경이 뉴런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사람이 컵에 손을 잡는데 내 머리에 이 불이 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이 감정적으로 뭔가 편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를 보고 뭐라 하거나 고함을 지거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벌써 이미 느낌이 편하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고 뭐 이러하면서 일단 뭐 그 불안한 느낌이 같이 드는 거죠. 그 옆에 사람이 아주 얼굴이 미소를 짓고 목소리도 편안하고 이러면 나도 덩달아서 편안해지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다미주 신경에서 우리 몸이 이제 세이프하게 되는 그런 소셜 인게이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나중에 더 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결국은 개인의 어떤 독특한 개인에 대한 존중,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인의 그 개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뇌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우리 한 공동체의 한 멤버로서 작용하는 데 관심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날 휴가를 내서 집에서 쉰다. 주말에 내가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쉰다고 하면 그래도 내가 뭘 보고 있느냐, 유튜브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걸 보고 있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움직임에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 또 다른 사람이 만드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리고 뭐 어떨 때는 내가 막 이렇게 과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과제를 잘 해가지 않으면 저 사람하고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사회라고 하지만 내 모든 대부분의 에너지는 어디에 쓰느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그 핵심 역할이 미주신경이다. 이것이 이제 다미주신경 이론의 핵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만나는 많은 정신과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어떤 관계에서, 주위 사람들의 관계에서 아주 이렇게 좀 생산적이거나 만족스러운 관계를 못 가질 때, 그 다음에 이런 내가 그런 화를 내거나 어떤 내 의사표시를 할 때 그것이 장애가 있으면, 내가 이제 이것이 안 되면 내가 정신과적인 문제를 갖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핵심은 뭐냐면 주위 사람들하고 올바른 관계를 갖기가 어렵다. 그럼 이 사람들을 치료하려면 주위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시켜주는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는데, 정작 정신과 의사들의 관심은 이거는 무슨 뭐 감정적인 어펙션 디스오더다. 이건 조현병이다. 이건 우울증이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맞는 치료약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분노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좋아지고 감정이 좀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내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공동체에서 옆에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갈 때 진짜 내가 편안하고 안전함을 느끼고 행복한데, 여기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저 뭐 진단명이 붙었으니까 PTSD야, 안정제 좀 주면 되겠지, 이렇게 다들 접근을 하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어느 정도 조절은 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삶의 행복을 가져오기는 쉽지 않다. 이게 이제 닥터 콜크 박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 신체와 뇌의 유대 첫 번째 시간을 했고, 다음에는 두 번째 시간 안전과 상호 의존 3단계 안전 감각, 그리고 싸움 도주 반응 혹은 붕괴 상태, 이런 것들을 다미주 신경 이론을 근거로 해서 콜크 박사가 해석한 것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